내 이름은 토우야. 서로를 아껴주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여동생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다. 엄마는 열심히 일했지만 날마다 반찬은 줄어들었고 학원도 다닐 수 없게 되자 어린 나이임에도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조부모도 돌아가셔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응? 아니야, 괜찮아.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 저기, 엄마, 새벽까지 계속 일하지. 점점 야위어가니까 좀 걱정돼. 걱정했구나.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들어가 자라며 웃는 얼굴로 떠미는 엄마 탓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때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는 후회를 그 다음 주가 되어서야 하게 되었다. 엄마가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나 중학교 졸업하면 취직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무리하게 이러지 마. 나도 일할 거야.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괜찮아. 너희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어. 부탁할게. 엄마한테 교복 입는 모습 보여줄 거지? 엄마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동자는 살아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컵라면을 먹었다. 토우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설득해야 엄마가 무리하게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넋놓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리사가 불쑥 내 앞으로 와 말을 걸었다. 아리사는 덩치 큰 여자아이로 입학식 날에 학부모들이 교사로 착각해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그게 배가 고파서 그래.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더니 아리사는 큰 보따리 하나를 내 앞에 내놓았다. 난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 오늘도 잔뜩 만들어 왔지. 도야, 배고프면 이거 먹어도 돼. 아니, 그게... 이제 와서 엄마 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곤란했고 나는 어떻게 거절할지 망설였다. 그때 내 앞에 펼쳐진 도시락에는 탐스러운 빛을 내며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이 가득했다. 어느새 나는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 맛있어. 배가 부르니 너무 행복했다. 머릿속 가득한 안개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래,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역시 난 일해야겠어. 또 그 얘기니? 돈 문제라면 그게 아니야.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난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잖아. 그럴 바에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 요리사가 될 거야. 태어난 엄마를 몇 번이고 설득했다. 그때마다 엄마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동생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씩 흔들렸다. 좋아, 기회야. 사쿠라는 나랑 다르게 머리가 좋아. 일본 역사를 배우고 싶어 하기도 하고 사쿠라는 대학에 가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엄마 월급하고 내가 번 돈을 합치면 사쿠라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엄마? 엄마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하는 큰 한숨을 내쉬더니 좋아. 하지만 일하기로 결심했다면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난 중학교 졸업과 함께 외식 체인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일은 힘들었지만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드시는 손님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가게로 찾아온 엄마와 여동생 아리사가 맛있다고 칭찬해주니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나는 꽤나 요리 감각이 있는 것 같았고 가게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식사를 만들면 많은 직원들이 맛있다고 난리였다. 우연히 맛을 본 본사 직원도 센스 있다며 칭찬할 정도였다. 요리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여동생도 무사히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몇 년이 지났다. 엄마, 오빠, 저기 나 결혼하고 싶어. 정말? 결혼? 학예사로 일하기 시작한 직장에서 만난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한다. 엄마랑 오빠가 대학까지 보내준다게 지금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 남자친구도 만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마움을 전하는 동생을 보자 엄마와 나도 엉엉 울었다. 그 뒤 상견례도 무사히 끝내고 결혼식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여동생의 혼약자인 하루키로부터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가보니 그곳에는 하루키와 하루키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복장을 한 하루키의 어머니가 눈을 내리깔며 나를 쳐다보았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도 없어서 잠자코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상견례 때 장모님이 하신 말 기억하시죠? 형님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말이요. 그 말은 형님이 중졸이시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죠. 그 말을 듣자 하루키와 그의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확 변했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설마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가족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현재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해를 끼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래서 중졸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들이요. 사쿠라가 좋은 대학 출신이라 틀림없이 가족들도 똑똑한 분들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더니 중졸 유전자가 섞이면 바보 같은 손자가 태어날지도 모르고 그런 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전 많이 부족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쿠라는 정말 현명하고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깨트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형님께서 주제 넘는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키와 그 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지 말 것, 바보 유전자가 전염될 수 있으니 아이가 생겨도 가까이 하지 말 것, 그런 말들을 짓거려댄 뒤 나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가버렸다. 뭐하는 인간들이야!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다. 중졸이라는 이미지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여동생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나 때문에 다잡은 행복을 놓치는 건 너무나도 가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당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 뒤 하루키는 결혼식에 오지 않는 이유 생각해 놓으셨죠? 적당한 핑계거리가 없으면 제가 생각해 볼까요? 어제 영화관에 가셨죠? 중졸 월급이면 쥐똥만큼일 텐데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저축해 놓는 게 좋을걸요? 라며 무례한 문자를 자주 보내왔다. 어쩔 때는 하루키의 어머니까지 전화와서는 생트집을 잡았다. 점점 이런 녀석과 결혼하면 사쿠라가 정말 행복해질까? 라는 의문이 커져갔다. 그때쯤이었다. 1년에 한 번 회사에서 열리는 감사제에 가족들과 같이 오라며 상사가 초대권을 주었다.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엄마와 사쿠라 그리고 하루키를 초대하기로 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거 형님께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어필하시는 건가요?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형님은 말단 직원이시죠? 그러면서 너무 우쭐대시는군요. 그런 걸 호가호위라고 하죠. 아, 중졸이라 사자성어를 잘 모르시려나? 별 생각 없이 온 하루키는 엄마와 여동생이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려 불쾌한 말을 내던졌다. 진짜 열받네. 그런데 말이야, 네가 그런 얼굴로 까부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일 거다.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수사원 표창이 시작되었을 때였다. 표창을 받는 우수사원은 얼마나 받을까요? 형님 월급의 50배 정도? 어라? 삐쭉삐쭉 웃던 하루키의 얼굴이 한순간 굳어졌다. 그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최우수사원으로 호명된 이름이 내 이름이었으니까. 난 본사 개발부에서 리더를 맡고 있어. 동기들보다 연봉도 3배나 높지. 자네가 걱정할 만큼 빈곤하지 않아. 자, 이름을 불렸으니 갔다 오지. 이야기는 갔다 와서 계속하자고. 원래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내가 메뉴를 개발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개발부에 스카우트된 것은 수년 전의 일이었다. 개발부의 선배들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던 중에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가장 어린 내가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된 것이다.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매일 고민한 덕분에 성공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였고 그 공로로 이번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표창을 받고 돌아오니 하루키는 사라지고 없었다. 여동생은 갑자기 사라진 하루키와 어처구니 없어하는 나의 얼굴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라며 다그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러자 여동생은 여태껏 본 적 없는 얼굴로 화를 냈다.
오빠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이번 결혼은 없었던 걸로 생각해주세요. 뭐라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너를 거두어 주려던 거 잊었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헤어져. 결혼은 절대 안 할 테니까. 하루키는 지인과 직장 동료를 통해 어떻게든 여동생을 달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중졸 따위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주제! 라며 무시하자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직장 동료들은 수군거리고 주변 사람들도 떠나버리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겠지. 하루키는 일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하루키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 매일 난폭하게 굴어서 힘들다고. 당신들 때문이니까 책임져. 하루키의 어머니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자신이 뿌린 씨앗은 스스로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자 두 번 다시 오지 않았다. 얼마간 풀이 죽어있던 여동생이었지만 1년 후 직장 선배와 사귀면서 웃음을 되찾았다. 여동생은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 남자는 나의 요리를 엄청 좋아해주는 좋은 사람으로 하루키와 결혼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자, 이제 걱정할 일도 사라졌으니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께 효도해야지.